그래서 여기 설명 지우고 여기서 다시 한번 볼게. 조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너희가 지금 원자를 공부할 때 그러니까 지금 전기와 자기 이걸 공부할 거고 쌤은 사실 이렇게 생각하거든.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배우는 과학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지금 전기와 자기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제일 어려운 게 그거고 그 다음으로 애들이 어려워하는 게 힘과 운동 기억나나? 네. 쌤이 가르칠 때 좀 애먹었던 게 그거였거든. 그리고 일과 에너지 이렇게 좀 순서대로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려운 파트라서 여기는 좀 천천히 할게. 근데 지금 방금 쌤이 좀 이유를 설명하자면 전기와 자기를 설명할 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봐봐. 전기, 전자, 전류, 전하 살면서 이런 말 들어봤지? 맞지? 근데 이거를 정확하게 써야 돼요. 내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얘를 막 문 떼어가지고 얘가 뭐를 띄게 만들었는데 전기? 전기를 띄게 만드는데 우리는 두루뭉실하게 쓰거든. 근데 얘는 정확하게 말하면 뭐를 띄고 있는데 전하를 띄고 있거든. 그리고 얘가 뭐가 흘러가는데 전자가 흘러가요. 그럼 전자가 흘러가서 어떤 현상이 생기는데 전류가 흐르는 거고 그 전류가 왜 흐르는데 전압 때문에 흘러요. 지금 전화가 뭐예요? 그치? 지금 용어들을 하나도 모를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전혀 모른다는 개념으로 지금 설명을 할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에 대한 이해를 할 때 첫 번째 과정 우리가 필요한 게 쌤이 원자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여기서부터 시작할게. 자, 내가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입자. 그러니까 내가 계속 쪼개었을 때 더 이상 쪼개어지지 않는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입자. 이거를 돌턴이 말한 원자예요. 이게 돌턴이 원자를 이렇게 정의를 내렸거든. 근데 이 정의가 틀렸어요, 실제로. 왜냐면 가장 작은 입자가 아니라는 거지, 실제로. 근데 약간 이 사람의 의미가 있는 말이 어떤 거냐면 이 사람의 정의에 원자는 정기적으로 쌤가 전기를 모르겠는데요. 몰라도 상관없어. 그냥 정기적으로라는 말을 모르겠으면 그냥 생각하지 마라. 나중에 더 설명해 줄게. 그냥 얘는 중성이야. 그러니까 중간 성질을 띠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띠는 게 원자예요. 자, 근데 얘들아 실제로 원자를 쌤이 계속 쪼갤 거거든. 원자를 쪼갤 거야. 그래서 원자를 계속 쪼개면 원자를 쪼개다 보니까 그 안에 그 원자를 구성하는 그런 입자들이 안에 있더라는 거거든. 근데 그 입자가 얘들아 가운데 어떤 물질이 모여있는 입자가 있거든. 그거를 핵이라고 해요. 원자 핵이라고 하는 입자가 보이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혹시 알면 한번 대답해봐. 그 주변에 돌아다니고 있는 전자라고 하는 입자가 있어요. 어떤 건지 알겠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그 주변에 돌아다니고 있는 막 전자라고 하는 입자가 있고 원자 핵이라고 하는 사실 이거는 입자가 아니라 원자 핵이라고 하는 뭔데 부분이거든. 그러니까 가운데 부분을 우리는 원자 핵이라고 하고 여기 어떤 물질이 있고 그 주변에 막 전자라고 하는 입자가 이렇게 있어. 여기까지 이해돼요? 쌤 다시 의문을 가지려면 왜 전자를 이렇게 표시해요 하는 것도 좀 더 설명을 할게. 그래서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게 원자 핵은 안에 이렇게 있는 부분이라면 그 부분을 우리가 또 나눌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또 조사를 해보니까 원자 핵에는 양성자라고 하는 애가 있고 중성자라고 하는 애가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원자가 구성되어 있어요. 자, 여기까지 지금 이해되나? 네. 그래서 내가 지금 완전 아예 배운 지식이 없다고 생각하고 갈게. 되게 잘하는 애들인 거 아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 선생님이 어떻게 할 거냐면 했던 걸 또 말하고 또 말할게. 자, 다시 다 이해는 한 것 같은데 원자라고 하는 애가 물질을 구성하는 작은 입자야. 나는 이렇게 생겼는 줄 알았어. 근데 거기 안에 조사를 해보니까 자 양성자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다 다시 한번 그려볼까? 자, 요 부분에 원자 핵이 있거든. 이 핵이라고 하는 부분에 양성자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양성자라고 하는 입자는 플러스를 띠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플러스 전기, 마이너스 전기라고 할 때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거든. 내가 구글을 못해서 인터넷에만 네.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고. 자, 근데 얘들아 분명히 의문이 들 거야. 선생님 나 전하를 모르는데요. 그거는 그냥 지금은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고 그런 입자들이 막 있고 그 다음에 중성자는 얘들아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지 않는 어떤 거냐면 그냥 전하를 띠지 않는 입자야. 그리고 그 주변에 얘는 뭐를 띨까?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마이너스. 그렇지. 왜냐면 내가 중성이라고 했거든 얘들아.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입자 전자가 있을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나? 얘들아 그럼 다시 볼게. 다시 한번 해볼게. 자, 플러스 전하를 띠는 입자가 내가 4개 있다고 해볼게. 어떤 원자가 있는데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가 이렇게 4개가 있대. 쌤, 왜 이거를 붙여서 그려요? 떨어져서 그리지 않고. 방금 내가 뭐라고 했냐면 이 애들은 위치가 핵, 중심 부분에 있거든. 그리고 얘들아, 너희가 아마 앞으로 과학을 공부할 때 핵이라는 용어는 어떤 거냐면 자, 생각해봐봐. 생물에서도 핵이 나오거든. 언제 나오는데? 세포를 공부할 때 세포의 핵과 뭐 엽록체와 미토콘드리아와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배웠잖아. 뭐 액포와 뭐 이런 거 배우잖아. 그때 핵은 뭔데? 가장 세포에서 중요한 부분이지. 자, 우리가 좀 이따가 이제 이거 끝나고 쌤하고 뭐 지구과학을 한다면 그럼 지구과학에서 제일 먼저 배우는 거는 너희 뭐 지각, 멘틀, 외핵, 내핵 이런 거 배울 거거든. 그러니까 지구를 내가 안으로 계속 깊숙이 들어가면 가장 겉부분이 지각, 땅덩어리, 그 안에 멘틀, 그 안에 외핵, 내핵 이렇게 있어요. 근데 방금 내가 외핵, 내핵이라는 거는 또 뭔데? 핵이제. 핵은 중요한 내용을 핵이라고 하거든. 그럼 여기서도 원자 핵은 딱 중심부에 있는 중요한 거를 핵이라고 하는데 이 플러스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 근데 전하도 있다며 주변에. 그럼 이 전자 4개는 어떻게 있겠노? 이렇게 퍼져 있겠지. 이렇게 해서 원자를 만들어요. 되겠지? 자, 사실 내가 이거 선생님이 이거 공장지수 나갔을 때 초등학교 3학년 애들한테 이거 설명했을 때 어떤 질문이 하나 들어온 애가 있었거든. 근데 혹시 이거 보고 좀 약간 이상한 것 좀 낌새 채리는 거 없나? 내가 딱 요만큼 설명했을 때 사실 나는 원래는 쌤은 이렇게 설명을 안 하고 원래 원자에는 얘들아 양성자와 중성자가 죄송합니다. 양성자와 전자가 있고 이 양성자라고 하는 애는 어떻게 있다? 중심 부분에 있고 전자는 주변 부분에 있다. 항상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 근데 내가 이거를 얘가 이제 질문을 하면서 내가 지금 다 초등학생도 다 알 수 있겠구나 해서 지금 설명을 하는 건데 이거에서 좀 이상한 거 있지 않나? 그 초3애가 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질문을 이렇게 했거든. 선생님, 그러니까 플러스 전기를 띠는 거는 너희 혹시 인력 청력 배웠나? 네. 전기에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거를 갓 배운 애였거든. 그러니까 선생님, 플러스끼리는 청력이고 플러스 마이너스는 인력인데 어떻게 플러스들끼리 붙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질문을 했었거든. 그러니까 약간 내가 생각하는 잘하는 애들은 이런 사고를 좀 가진 애들이 잘하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용어를 써가지고 뭐 선생님 전 전류를 알아요, 전하를 알아요 이런 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배우면 되니까. 근데 너희들이 생각할 때 여기서 플러스 전기를 띈 애들이 배운 거를 바로 활용하는 애잖아. 플러스들이 여러 개인데 이게 어떻게 붙어 있을 수 있냐 이거지. 플러스들끼리 떨어져야 되는데 맞아요. 엄청나게 애들은 떨어지고 싶어 하거든. 근데 그거를 내가 꽉 붙잡아주는 역할이 중성자예요. 어떤 느낌이냐면 시멘트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야. 얘네들을 이렇게 못 가도록 붙여주거든.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핵이라고 할 거야. 조금 이거 이해돼요? 그리고 그 주변에 내가 이렇게 전자가 있을 거라고. 다시 할게. 다시 좀 이 부분의 설명이 확실하게 기억을 하면 이게 너희가 물리화학의 가장 기초거든. 자, 다시 이야기를 해볼게. 돌턴이라는 과학자가 물질을 계속 쪼개다가 보니까 가장 작은 입자가 원자라고 조사를 했는데 틀렸다 이거지. 안에 더 작은 입자가 있는데 플러스 전기를 띤 입자도 있고 마이너스 전기를 띤 입자도 있는데 플러스 전기를 띤 입자는 방금 붙어 있고 마이너스 전기를 띤 입자들은 흩어져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근데 이 플러스 전기를 띤 입자 양성자가 우리는 이 양성자의 개수와 지금 방금 쌤이 아까 전에 예를 들었을 때는 양성자 4개, 전자 4개를 그렸잖아. 그리고 지금은 또 양성자 5개, 전자 5개를 그렸거든. 그러니까 이 양성자 1개랑 전자 1개가 띄고 있는 전기 세기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양성자의 개수와 전자의 개수는 항상 어떻다? 같게 있을 거야. 그래서 중성을 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턴은 이 안에 이런 게 있다는 걸 몰랐는데 그냥 중성인 건 아는 거지. 중성이라는 거 느낌은 중성이겠거니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도 원자라는 말을 쓰거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되겠지? 그리고 친구들아, 쌤이 방금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 원자들 중에서 이런 원자는, 그럼 얘들아, 지금부터는 쌤은 중성자라는 말은 거의 쓰지 않을게. 왜냐면 중성자는 사실 중학교 과정에서 안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배우는 말이기 때문에 지금은 안 쓸게. 사실 너희 뭐 중1 들어가면 거의 중1 끝날 때쯤에서 물원, 물투, 항원, 합도 다 될 거라서 이거 뭐 다 들을 이야기이기는 한데 지금은 그냥 중성자라는 말을 빼고 아 쌤, 양성자와 이거 한번 표시해 볼게요. 쌤, 양성자라 전자로 되어 있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돼요. 원자는 플러스 전기를 띤 양성자와 마이너스 전기를 띤 전자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럼 얘들아, 내가 만약에 중성자는 지금은 뺄게 얘들아. 양성자가 4개 있어. 전자가 4개 있어. 얘들아, 우리 이거 원자예요. 양성자 4개 있고 전자 4개 있어. 얘를 원자라고 할 수 있나? 원자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양성자 4개, 전자 4개 있는 얘를 원자라고 할 수 있어요. 있지. 그냥 얘들아 지금 이때까지 했던 얘기가 이거니까 무슨 말인지 다시 할게. 자 봐봐. 원자라고 하는 애는 양성자와 전자로 되어 있다고. 중성자라는 말을 빼면. 그럼 양성자 4개, 전자 4개 있으면 원자 맞잖아. 네. 얘 원자 맞아요. 근데 양성자가 6개 있고 전자가 6개 있어. 그럼 얘도 뭔데? 원자가 맞죠? 근데 님들아, 딱 봐도 너희가 지금 이 두 개는 뭐가 다른데? 개수가 다르지? 그럼 이 원자와 이 원자가 같을 수가 없잖아.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그러니까 원자는 어떻게 된다? 원자는 양성자와 전자의 개수에 따라서 여러 종류가 있겠지. 여기까지 돼요. 네. 이게 별로 안 어렵죠. 다시.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양성자가 3개 있고 전자가 3개 있는 원자도 있을 거고 양성자가 4개 있고 전자가 4개 있는 원자도 있을 거고 양성자가 5개 있고 전자는 5개 있는 원자도 있을 거야. 글쎄 양성자는 7개 있는데 전자는 10개 있는 이런 거 없어요? 이거는 원자가 아니에요. 이제 이게 너희가 이제 좀 이제 곱별 이온이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안 할 거고 지금 우리는 개수가 같은 것만 볼 거다. 그때 얘들아 이제 그럼 종류가 원자는 여러 개가 있단 말이잖아. 그럼 그때 제일 우리가 분류하기 좋은 게 원자에다 뭐를 그러니까 뭐를 부여해주면 제일 좋을까? 원자에 쉽게 말하면 얘한테 내가 번호를 준다고 칠게. 그럼 얘 번호를 뭐라고 하는 게 좋을까? 그렇지. 너희들이 그냥 예측을 해도 얘를 밑도 끝도 없이 17 이런 애는 없겠지. 근데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324 이런 애는 없을 거 아니야. 이거 그냥 뭔데? 3, 4 이렇게 번호를 매길 거예요. 그래서 원자에 내가 각각 뭐를 매길 거다? 번호를 매길 거거든. 그러면 이 원자 번호는 자 양성자의 개수 이 개수를 그냥 번호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얘는 원자 번호가 몇 번이네? 3번. 얘는 원자 번호가 4번. 얘는 원자 번호가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럼 이제 번호를 매기는데 쌤, 난 양성자 수라고 하기 싫은데요. 그냥 전자 수라고 할 건데요. 상관없어요. 이겁니다. 근데 친구들아, 쌤, 왜 양성자 수는 전자 수라고 안 하고 순서를 바꿔 적었어요? 원래 원자 번호는 이거거든. 전자 개수거든. 자, 이제 그걸 좀 설명해 볼게. 자, 어떻게 똑같은데 왜 이렇게 순서의 차이를 주냐? 자, 얘들아. 양성자 움직일 수 있나? 쌤이 말했던 개념으로 한번 생각해 봐봐. 양성자가 플러스를 띄고 있거든. 가운데 모여 있어야 돼. 그래서 중성자라고 하는 시멘트로 박아 놓았거든. 그럼 얘가 움직일 수가 있겠나? 그치? 얘는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이것도 다른 색으로 한번 적어볼까? 움직이기가 힘들 거야. 보니까 얘는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전자는 어떻게 되는데? 신나게 움직일 거야. 얘는 움직이기가 쉬워요. 그리고 공부를 하겠지만 얘 질량이 한 2000분의 1? 정확하게 말하면 1837분의 1이거든.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요새 내가 살이 많이 쪘다고 했잖아. 내가 지금 완전 개 무거워. 그러니까 엄청 가벼워. 그러면 누가 움직이는데? 가벼운 애가 움직여요.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자라고 하는 애는 지금 가볍다. 그렇게 해서 얘는 움직이지 않는다. 얘는 움직인다. 그럼 얘들아, 너희가 만약에 이렇게 있다고 칠게. 자, 예를 들어서 예를 들게. 선생님, 양성자 4개가 붙어 있고요. 전자 4개가 이렇게 흩어져 있어요. 그럼 너희가 개수를 셀 때 얘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안 움직이죠. 얘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움직인다. 움직이죠. 그럼 얘는 누구를 가지고 세는 게 더 좋겠노?
양성자. 그렇지, 양성자를 가지고 쓰는 게 좋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 내가 지금 사실 이거 설명할 때 이거 일부러 이렇게 뒤집으면 애들이 거의 전자수라는 말이 나오거든. 얘들아 그대로 따라가라. 지금 뭔데? 얘는 무슨 양성자가 어떻게 되는 건데? 절대 안 움직이지. 그럼 너희가 생각할 때 움직이는 놈을 보고 개수를 세는 게 좋겠나? 안 움직이는 놈을 보고 개수를 세는 게 좋겠나?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수가 맞아요. 에헤이 하면 쓴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맞아요. 그리고 전자수가 틀린 거거든.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이거다라는 거 정도만 알면 된다. 되겠지? 자, 이게 지금 배경 지식이에요. 지금 진도하고 상관없는 거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한 기왕 그래도 과학 공부를 하는 거니까 20개, 그러니까 번호가 1번부터 우리가 20번을 다 지정해 놓았거든. 그 중에서 우리가 그냥 매일 한 4개씩만 외우자. 오늘 내가 이게 숙제입니다. 4개를 외우면 돼. 자, 그럼 이제 원자 번호가 1번이 되는 건데. 아니 말구나. 원자 번호가 1번이라는 거에 의미를 그냥 생각해 봐봐. 양성자 몇 개? 전자. 그런 애들이 있거든. 그런 원자를 우리가 뭐라고 할 거다? 수소라고 할 거야. 그러면 오늘 4개 하기로 했잖아. 그럼 원자 번호가 2번인 애는 누굴까?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의미적으로 말해볼게. 양성자가 몇 개? 2개? 전자가 2개 있어요. 그 얘를 이름하여 헬륨이라고 할 거야. 자, 3개인 애는 양성자가 몇 개? 3개, 전자가 3개. 그래서 그냥 중성을 이루고 있고 얘는 뭐라고 한다? 리튬이라고 해. 어렵죠? 자, 그 다음에 오늘 4번까지 하기로 했으니까 얘는 누군데? 수헬이 양성자 4개, 중성자 4개, 죄송합니다. 양성자 4개, 전자 4개 이렇게 해서 베릴륨이라고 할 거거든. 이렇게 해서 얘기가 됐어. 이해하겠죠? 자, 그리고 얘들아, 내가 지금 저번 시간에도 똑같이 이야기를 했을 거야. 힘 하나 먹나? 미국이야 얘가. 모르지? 그러니까 과학이 전 세계 애들이 쓰는 학문이니까 보통은 영어로, 오늘 라틴어로 줄임말 했을 거야. 수소하면 못 알아듣지만 수소가 영어로 하이드로진이거든. 그래서 그거의 첫 번째 글자 H를 따서 그냥 수소를 H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원소 기호입니다. 그냥 별거 아니지. 자, 그 다음에 헬륨은 오렌지가 영어로 오렌지 듯이 헬륨도 영어로 헬륨이니까 적어볼까? 이거거든. 그러니까 첫 번째 글자 H 따면 되지. 근데 똑같아요. 상관은 없는데 헬륨이 만약에 1번이었다면 그냥 헬륨을 H를 하면 되는데 HH 초반부터 겹쳐. 그래서 그냥 글자 하나를 더 적어줄 거예요. 그래서 그 대신 소문자를 이렇게 적어줄 거야. 그래서 헬륨 HE. 자, 리튬은 영어로 읽어도 이건가? 잘 모르겠다. 아무튼 여기 뒤에는 정확하지 않은데 리튬이거든. 그래도 두 글자 Li라고 할 거고. 이걸 살짝 좀 외워 놓으세요. 그 다음에 베릴륨은 영어의 베릴륨이 영어 베릴륨이거든. B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이 B는 우리가 다음 주에 만나겠지. 그렇지. 그때 배우는 붕소예요. 붕소고 이 붕소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5번입니다. 그래서 이 붕소하는 애가 아니라 베릴륨은 Be라고 할 거예요. 되겠지? 자, 같이 줄게. 그냥 무슨 말이냐면 그냥 내가 높아심에 4개만 좀 외우자고. 1번 수소, 2번 헬륨, 그 다음에 3번 리튬, 4번 베릴륨, 그리고 수소, 헬륨, 이거예요. 되겠죠? 그래서 요 정도가 얘들아 배경 지식이고. 되겠지? 그리고 얘들아, 내가 오늘은 이 부분 얘들아 어디다가 너희가 지금 적냐면 웬만하면 적으라는 게 거의 없을 거거든. 이 책에 오늘 아마 좀 표기를 좀 할 건데 그냥 요 책이 있지. 요 책에 그냥 여기 있는 글자를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쭉 그냥 한번 적어보세요. 그래서 적고 지우고 요 정도만큼 필기를 한 번 더 할 거거든. 그렇게 하고 또 뒤에 설명을 좀 할게. 전부 다 적으면 돼. 그래서 적고 8시까지 적고 8시 또 한 반까지 수업하면 될 것 같아요. 천천히 적어도 된다 하면 잘 생각을 하면서 적으면서 좀 외운다고 생각하고 적거라 이 부분은.
전화가 뭐예요? 응? 전화. 전화 조금 더 설명할게요. 쌤 근데 부품 필기할 때 잠깐 끄지 않나요? 꺼라. 아, 자, 근데 끄면 다시 또 2개 해야 돼. 아 그 정지하면 되지. 정지해서. 그 정지를 할 수도 있나? 네. 네. 하도록.